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 주의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에 말 많죠? 독감보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변호사 선임비를 많이 가입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거에 따른 금감원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좀 나왔습니다. 손보사끼리 너무 보장한도를 증액하면서 서로 경쟁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주변의 보험 설계사들한테서. 근데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좋은지, 뭐 때문에 또 좀 주의해야 되는지 그 부분 간단히 설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꼭 보시고 보험에 대한 이런 관점도 한번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2일에 보도자료가 나왔고 최근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의 과도한 보장 한도 증액 경쟁 관련 손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금감원은 11월 1일 주요 손보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했고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 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 뭐냐면 요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들이 지금 과열 경쟁을 하고 있다. 이것들 때문에 보험 가입자도 결국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자꾸 가입을 하다 보면 결국 보험료가 비싸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험료가 비싸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보험이 해지가 된다. 제가 최근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워지죠? 내년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하잖아요. 이럴 때 보험들이 차츰 해지가 되는 거다. 보험료를 극단적으로 줄여놔야 된다. 그 얘기 계속 드리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운전자 보험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3천만 원이면 된다. 최근에 책 쓰면서 5천만 원까지도 이야기는 했는데 1억 원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서 변호사 선임비 쓸 일이 우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또 변호사를 쓰더라도 이렇게 1억 원까지 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 다만 운전자 보험이 계속 이렇게 보장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따라갈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운전자 보험 갈아타면서 우리가 갈 필요도 있는 건 맞지만 너무 과하게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보험료가 또 조금씩 올라가면서 굳이 불필요한 사항까지 보장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실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수준으로 보장 금액을 확대하여 보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적정 수준의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도록 감독 행정 실시를 했다. 3월에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간호간병 보험. 요즘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보험 같은 게 나오잖아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해주는 그런 병원으로 우리가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인이 따로 필요가 없죠. 거기서 통합으로 다 돌봐주기 때문에 간병인은 필요 없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1일당 금액을 얼마씩 이렇게 지급한다. 근데 그런 것들이 2만 원, 3만 원 그렇게 나오다가 최근에 26만 원까지도 나오나 봐요. 과도한 보험 차익에 따른 도덕적 위험 및 손해율 악화 가능성. 보험금이 또 많이 나가면 보험사 손해율이 또 안 좋아지니까 보험료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간호간병 서비스 같은 거 보시면 예전에 제가 간병인 지원보험, 간병인 사용보험 그런 것들 많이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상해로 입원해서 간병인을 사용할 때 1일 이상 요양병원 제외, 그리고 여긴 요양병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할 때 1일당 여긴 2만 원, 요양병원은 3만 원, 요양병원 말고 일반 병원들은 12만 원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요양병원 말고 그냥 일반 대학병원, 종합병원 그런 데 가시면 평균 입원 일수가 10일 미만이에요. 이게 12만 원이라서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작다. 효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요양병원은 어떻게 돼요? 3만 원 주죠. 금액이 이거보다 많이 작죠. 요양병원은 5개월, 6개월씩 평균적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양병원 요 혜택을 잘 봐야 되는데 이건 금액이 좀 작잖아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때는 한 2만 원 정도 했었네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하면 그 비용이 매우 작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처리가 돼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매우 작기 때문에 사실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금액을 잔뜩 높여놨다는 거죠. 그게 2만 원에서 26만 원까지만 이렇게 올리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많이 주니까 이걸 가입하세요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내는 비용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많이 준다고 하면서 결국 보험료도 조금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과열 경쟁을 서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2+1만 하자. 간호간병 서비스, 간병보험, 간병인 지원보험 그런 거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후에 그런 거 더 가입해봐야 결국 보험료 부담이 돼서 끝까지 유지하지 못할 확률이 많고 이런 간병보험이 정말 필요한 건 언제예요? 우리가 70대 이후인데 젊어서 가입하면 그때까지 보험료만 계속 내다가 나중에 해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30년, 40년 어떻게 보험을 계속 유지해 나갑니까, 사람이? 게다가 노후에 실비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텐데 어떻게 다 유지하냐고요. 그래서 치매보험 10년 유지율이 10%대라고 나오는 게 보면 노후에 막 그런 보험들 자꾸 가입하는 게 결국은 끝까지 유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1에만 집중하자 말씀드리는 거죠. 자, 독감보험도 보장금액이 증액이 됐다.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늘어났다. 뭐 그런 거죠. 독감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가 보험 가입하는 거 뭐예요?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가입하잖아요. 얼마나 중증이에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런 것들은 걸리면 죽을 수 있는 질병들이에요. 그런 것들 준비하자는 거지 독감 걸려서 웬만해서는 사망하기가 매우 고령자고 여러 가지 합병증 있고 뭐 그런 경우 아니면 사망할 단계까지는 안 가잖아요. 이런 건 보험으로 대비할 게 아니다. 그냥 병원비 나오면 실비보험으로 처리받으면 되는 거죠. 그쵸? 내 몸 가지고 돈 벌려고 이렇게 자꾸 가입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중증을 소액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다. 중증을 살짝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대비하면 된다. 작은 위험까지 다 대비하려면 결국 보험료가 비싸지고 위기의 순간에 보험이 해지되는 거예요. 지금은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자, 응급실 내원특약 보장금액이 또 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응급실 가면 실비에서 보장이 안 되나요? 응급한 목적으로 정말 응급한 상황에서 응급실 가면 실비에서 보장이 다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런 특약 더 가입하고 이런 상황에 걸리면 내가 돈을 좀 더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이런 특약을 가입하는 거죠. 부가적인 거다. 없다고 가정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다. 100만 원 받으면 뭐예요? 100만 원 받은 게 우리 가정에 정말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냐 이거죠. 중대한 위험만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과도한 보장금액, 부적절한 급부설계 등으로 모럴 해저드가 유발될 수 있다. 상당수 손보사들이 실제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하거나 응급이 아닌 비응급까지 보장하는 등 판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든 사람 가입만 시켜. 그럼 돈 잔뜩 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이 사람 보험 끝까지 유지 못하고 어느 시점 지나면 해지할 걸 보험회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2년 유지율까지밖에 공표를 안 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보험 하나 가입시키면 보험 대리점, 보험 설계사한테 돈을 많이 주는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많이 남는 거예요. 대형 보험사 지금 3분기 지났는데 벌써 1조 원을 넘게 수익을 낸 곳이 몇 곳이 있어요. 보험이 이렇게 포화됐는데 어떻게 1조 원을 벌어들이냐는 거죠. 보험 소비자들, 보험 가입자들이 현명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용자의 초과이익 발생으로 모럴 해저드. 보험 가입자가 더 많이 벌어들여서 이걸로 돈 벌 수 있겠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과도한 의료 행위가 유발된다. 나 한번 가봐야겠다.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실손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다시 재정가가 될 수 있다. 그런 게 우려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제 판매 경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조심하자. 손보사들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지만 이런 거 보고 우리도 좀 조심하자. 그런 마음을 좀 가지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보험으로 내 몸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자 계속 말씀드리죠. 할 게 없어서 내 몸 가지고 장사를 합니까? 내 몸 가지고 돈 벌어보려고 해요? 보험으로 돈 벌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보험으로 큰 이득을 보겠다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죠. 큰 위험이 있을 때 이 위험을 살짝 넘어갈 수 있을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험은. 우리가 보험회사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겨요. 거기는 통계 데이터로 무장하고 있는 거고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다 지급받을 수 있다는 확률도 많지 않아요. 보험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은 매우 중대한 위험을 소액으로 대비하는 거지 그렇게 중대한 위험도 아닌데 작은 위험까지 다 보험으로 대비해 보겠다, 한번 돈 벌어 보겠다 그런 생각 가지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최대한 2+1에만 그냥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려요. 추가적인 보험 가입 시 결국 유지 못하고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니 이렇게 줄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보험료를 줄여야 위기의 순간에도 보험이 결국 끝까지 유지가 되고 그거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관점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고 적절하게 잘 세팅하고 잘 가입하시는 현명한 보험 가입자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